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뭐 외세가 침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학년 한국사 준비하면서요, 얼굴도 모르는 애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제일 부담스럽고요. 예, 뭐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TMI랄까 이런 걸 좀 아끼려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수능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니들 머릿속에 잘 넣을까, 차곡차곡 잘 넣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빨리 적응하세요. 뭐 할 수 없죠 뭐.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잘뭘 바꿔야지. 자, 두 번째 해가지고 이 뭐 결론이 그냥 바로 나와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뭐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는 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뭐 쇄국 정책 이런 말 썼어요. 쇄국 정책이다. 나라 문을 잠갔다 이런 말 쓰는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통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장사하는 거고요. 수교라는 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고. 이걸 자체를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알겠죠? 그래서 각 국가 간에 어떻게 거부를 했는가? 뭐 프랑스와는 어떻게 거부했고 미국과는 어떻게 거부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나라별로 이야기할게요. 프랑스와의 관계입니다. 프랑스와의 관계. 흥선대원군은요, 좀 어떻게 프랑스를 처음에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흥선대원군은 흥은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었거든. 그 사람 왜 왔습니까? 그 천주교 전도하러 왔지. 천주교 전도하러 이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생각은 이 프랑스를 어떻게 한번 잘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시도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건 누구다? 러시아다 하는 이야기죠. 러시아다. 근데 프랑스에서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신부들이 거절한 거죠. 프랑스 신부들이. 사실 뭐 프랑스가 러시아 견제하는 거는 저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 영국이 힘합쳐가 러시아 견제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프랑스 신부들이 자기는 종교적인 신념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래가 안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그게 뭐 프랑스를 이용할 일도 없고 그리고 각지에서 끊임없이 상소문이 밀려 들어와요. 뭐 그 선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천주교 확산되는 거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 있을 거냐? 이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설쳐도 너무 설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칼을 빼들었지요. 어떻게? 천주교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요 해가 병인년이에요. 1866년. 요 해에 깐지라고 하죠. 깐지. 요 해의 간지가 1866년. 올해가 경자년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 그걸 간지라고 합니다. 1866년에 간지가 병인이라서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1866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총 8,000명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해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고 나중에 요 사건들 터질 때마다 계속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계속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가 다 합쳐보니까 대략 이게 신미양요 끝나는 1871년까지 띄엄 해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는데 대략 이거를 통해서 천주교도들이 대략 한 8,000명 정도. 8,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프랑스 신부님 9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뭐 그렇다고 천주교 믿는다 하면 이리 와 따라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죽인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하죠. 야 천주교 계속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계속 믿는다 하면 죽는 거고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뭐 이런 식. 프랑스 신부 같은 경우에도요. 뭐 함부로 못 죽여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항선이 출몰했을 때의 원칙도 걔들 뭐 잡아다가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싸움 잘하고 무섭다 하는 거는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자극 안 하고 이항선이 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말 잘 못 알아듣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면은 그냥 물이랑 식량 주고 조용히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었어요. 뭐 프랑스 신부를 아무리 괘씸해도 그냥 죽일 만큼 뭐 이때 당시에 이성이 막 완전 돌아갔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신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계속 선교 활동 할 거야? 아니면은 너 그 나라 갈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너 그 나라 가. 너 그 나라 가. 근데 얘가 자기는 끝까지 남겠다 해가지고 9명이 탁탁탁탁 죽은 거야. 엄청나게 죽었죠.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천주교 세력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아마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가 한참 꽃피울 적에 대규모 박해, 빡빡빡빡빡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뭐 개신교한테 많이 밀리잖아요. 우리 뭐 천주교가. 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덕분에 그 뭡니까 그 서울에 그 양화대교 있잖아요. 거기 그 양화대교 오늘 밤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양화대교 건너면은 미안합니다. 절두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냥 원래 언덕이었는데 요 이름이 절이라는 거는 절단했다. 두 머리를. 그 병인 박해 때 이 천주교도들을 거기에서 팍팍팍팍 한 거야.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변한 게 이 병인 박해 때문입니다. 머리 자르는 산이라고. 알겠죠? 요게 1866년 프랑스 신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프랑스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프랑스는 가까이 중국에 이미 군대가 있습니다. 중국에 군대가 있어요. 그 야들이 뭐 하는 거야? 몰려오는 거죠. 그거를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병인 양요. 1866년 둘 다 1866년인데 얘는 1월이고요. 얘는 9월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월은 음력입니다. 음력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양력, 그 을미개혁 전까지 음력을 쓰기 때문에 교과서도 음력을 기준으로 해요. 이때는. 나중에 을미개혁 이후로 해가지고는 양력 이렇게 돌아갑니다. 병인 양요. 양요라는 거는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되게 막 시끄럽겠다. 소동을 피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1,500명 정도가. 1,500명의 프랑스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어디? 자, 이제 핫플레이스 나옵니다. 핫플레이스. 이제 핫플레이스. 우리나라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아니, 그 이후에도 좀 핫플레이스. 지도는 그냥 대략 그린 거예요.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한강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섬. 여기 강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배 타고 서울, 한양으로 가려면은 강화도로 무조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에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포진지도 많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로 프랑스 군대가 침입을 하는 거죠. 프랑스 군대가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상적으로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미 일단 총 자체가, 총 사거리가, 우리가 쓰는 총, 화성총이라고 이제, 심지 같은데 불 붙여가지고 나가는 총이랑, 얘들은 그냥 바로 즉발식 총이거든요. 우리는 총 쏘고, 불 붙이고, 지직탕 한 다음에 얘들은 거의 즉발식으로 나가요. 사거리도 한 4배 길어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탈탈탈탈탈인데 그래도 프랑스 애들이 우리를 좀 얕잡아 봤는지 얘들이 대포를 많이 안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싸움이 될 만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져요. 기본적으로는 집니다. 그래가지고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언수라든가 이런 데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처음에 문수산성인가요? 거기는 거의 힘들고 거기는 금방 얼마 안 돼가 뺏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족산성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정족산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애들이 좀 방심했어요. 야들이 거의 이때 기록을 보면은 당나귀에 술 싣고 음식 싣고 도저히 싸우러 가는 애들의 그런 행색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제 두두두두두두 하는 바람에 이때 좀 프랑스 애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프랑스도 이제 크게 에이 됐다 하면서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몇 번 싸워보고 생각보다 저항도 세고 좀 피해도 좀 볼 만큼 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프랑스 군대 캐봤자 3명 전사 부상이 한 30명인가? 그럴 거예요. 오히려 죽기는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더 많이 죽었지만 야들이 요래 강화도에서도 이래 좀 애먹는데 서울까지 왜 올라가겠노 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포기할 때 곱게 안 가고 어디로 가? 당시 외규장각이라고 있습니다. 규장각이라고 정조 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뭡니까? 왕실 도서관이에요. 왕실 도서관. 책들 보관하는 건데 그 외규장각이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쉽게 말하면 분점을 냈어요. 분점? 한양 바깥에, 서울 바깥에도 외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었죠. 왜냐하면 한 곳에 뭔가를 다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러 군데 복사해가지고 복사가 뭐고 그냥 실제로 다시 이래 쭉 뺏겨 적는 거지 그렇게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보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에 있었어요. 근데 갈 때 강화도에 그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면서 외규장각에 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가죠.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의궤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림 그리거든요. 왕에 관련된 행사, 예를 들어 시집에 장가 간다, 왕이 장가 간다, 아니면 왕이 어디에 갔다, 어디에 멀리 갔다 그런 게 있으면 그 행렬을 갖다가 쫙 그림으로 그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프랑스 애들이 딱 봤을 때 그림도 알록달록하고 또 왕실의 어떤 자료니까 이게 그 포장도 양장본이라고 하죠. 엄청 좀 있어 보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잔뜩 싸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장갑 약탈. 나중에 이거는 지금 돌려받아가 우리 있습니다. 저 중앙박물관 가면 잔뜩 있어요. 나중에 돌려받죠. 물론 100% 돌려받은 건 아니고 대여라는 형태로 빌려준다 하는 형태인데 그냥 가져온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건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왔다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별 재미 못 보고 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는 봤을지 몰라도 그래도 당시 세계에서 이 세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 하면은 세계 3대 군사 강국이거든요. 물리쳤어. 가까이 중국은 어떻게 됐어? 탈탈탈탈 됐는데. 그지?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흥선대원군이 기분이가 아주 좋겠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시간 좀 볼게요. 이게 영상이 이게 30분 이상 안 올라가가지고, 네. 다 할 수 있겠네요. 14분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이야기 할게요. 미국 이야기. 자,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배가 그 유명한 뭡니까? 제너럴 셔먼호.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거는 1866년이고요. 이거는 7월입니다. 7월. 네.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면 혹시 뭐 중학교 때 이거 뭐 순서 가지고 물어보고 이랬던 뭐 애들이 있었을까봐 그냥 적어줍니다. 예,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이란 장군이란 뜻이거든요. 셔먼 장군님 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되게 의리의리한 그 군함이다, 전투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상선이에요, 상선.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 장사하는 배. 단 무장은 했어요. 무장을 했어. 그러니까 대포랑 이런 건 있어. 대포 뭐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협적이지. 왜? 우리나라 애들이 가지고 있는 대포보다는 훨씬 좋은 거니까. 1866년 7월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상선이니까 이 친구는 뭐 하기 위해 왔겠어요?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장사하기 위해 온 겁니다. 뭐 사람도 많이 안 탔어요. 24명. 당시 미국인은 5명. 나머지 뭐 일하는 사람들은 19명 정도. 그 실제로 이게 증기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증기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나도 동영상 보다 보니까 하버드의 어떤 분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또 증기선이 아니래요. 그럼 일반 배웠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 평양으로 옵니다. 뭐 자기도 뭐 알고 왔겠죠. 얘기 들었겠지요. 야, 장사하려고 하면은 지금 조선의 제일 권력자가 사는 곳이 저 한양인데 글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한양 어떻게 가요? 하면서 물어봤겠지. 그러면 요일에 배 타고 이래 가다 보면은 여기 강 있다. 그 강 따라 올라가면 된다. 오케이, I got it 하면서 이래 간 거야. 근데 야가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리로 들어간 거죠. 대동강으로 들어간 거지. 대동강 뭐 평양 그리로 간 거야. 평양으로 간 거야 얘가. 한강으로 해서 뒤가야 서울 가가 그 서울에서 누구 만나가 이래 하는 건데 대동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대동강은 큰 배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한강이랑은 또 달라요. 물 수심이 얕고 이래가지고 잘 못 가. 근데 그때 때마침 장마 때에 물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연찮게 이래 올라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장사하게 해달라 하는데 뭐 평양에서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뭐 장사를 하게 해두겠노? 그런 상황이 놓인 거지. 그리고 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좀 불행한 게 있었다면 이런 거예요. 병인 박해가 1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요 직후예요. 요 직후. 이미 우리는요. 프랑스가 곧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 나라 신부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자기 나라 신부가 죽었는데. 안 그래요? 프랑스가 공공연하게 야, 너 그 딱 기다려라. 우리 간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자체가 지금이 굉장히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양선이 슬슬슬슬 올라온 거야. 평양에.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가 뭐 이래 얘기하는데 뭐 협조도 안 해주고 오히려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건 뭐고 하면서 뭐 이런 게 올라왔노 하면서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평양에 물이 좀 빠지면서 얘가 오도 가도 못하게 모래톱 같은 데 갇혀가지고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고 하면서 이래 있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제 평양 국민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 만져보고 막 발로 차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야, 시방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면서. 그래가 막 대포 쏘고 막 겁준다고 대포 쏘고 막 이래 하다가 뭐 또 평양 국민 몇 명 죽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이제 둘 사이에 평양 국민과 제너럴 셔먼호의 어떤 선원들 얼마 안 되지만 긴장감이 막 크게 다른 거야. 막 국민들 죽고 이러니까 야들이 가만히 있겠나? 집에 가가 뭐 삽이랑 곡괭이랑 뭐 이런 거 들고 와가 막 뚱기뚱가 하고 있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물론 야들도 잘못했지. 야들도 원래 그 협상하러 온 우리 관리들을 갖다가 막 잡아 가두고 뭐 포로로 삼다시피 하고 그랬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뭐 풀어주지만. 그래가 나중에 그래가 막 뚝딱뚝딱 하다가 성남 평양 국민들이 여기에다가 식용유 뿌리고 불질러가지고 홀라당 다 태웠어요. 그래서 24명이 싹 죽었어요.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미국의 상선이 올라왔다가 평양 국민들한테 불탔다. 물론 지들도 원인 제공했다. 자극했죠. 대포 쏘고 사람 죽이고 공무원 포로로 삼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 이때 당시에 이제 평양에 이제 두목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 하니까 이제 박규수라고 나옵니다. 박규수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 합니까? 개항하자, 장사하자,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 나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의 나중에 그게 퐁당 해가지고 불타가지고 깔아앉았는데 나중에 그거 건져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네. 만들어내가지고 막 시범 항해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우리도 증기선에 대한 좀 지식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석 달을 안 떼고 수출을 떼가지고 뭐 잘 안 됐다 하는데 별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자, 어쨌건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가 왔다가 꼴라당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평양에서는 이거 프랑스 배인 줄 알았어요. 프랑스 배. 우리가 프랑스 배를 갖다가 처리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 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수소문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프랑스 배가 아니네. 미국 배네.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요, 조선에서는 미국에 대해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그래가 나중에 이제 궁궐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랑 뭐 이렇게 고종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뭐 옛날 막 농사, 하면서 막 뛰댕기고 하는 막 그런 되게 촌락, 막 되게 못 사는 나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 옛날에 미국 독립전쟁 하기 전에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이래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뭐 별도로 뭐 사과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지? 미국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이래 통상을 장사를 해보고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그래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신미양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1871년 5년 만에 와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일단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23년 싹 죽거든.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미국도 이때 보면은 한창 남북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철도 깔고 막 이래저래 한다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5년이나 걸려서 신미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1230명 정도가 쳐들어왔고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랑은 준비 상태가 좀 달랐던 거죠. 대포도 좀 많이 가지고 왔고요. 완전히 막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와요. 어디에? 강화도에. 왜? 서울 가려면 또 강화도 들려야 되니까. 그래가 막 대포로 막 꽝꽝꽝꽝꽝꽝꽝 하는데, 이거는 뭐 프랑스 때랑은 안 돼. 프랑스 때는 그래도 좀 뭔가 보여줬는데, 미국 아들은 그냥 뭐 대화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쓸립니다. 그냥 쓸립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격전지가 이제 뭡니까? 황성보라고. 일종의 진지죠. 여기 이제 어제연 장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다 털렸어요. 싹 죽었어요. 24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100명 정도는 난 니들한테 항복 못하겠다 하면서 자살을 하고, 익사,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하고, 거의 한 300~400명, 총 도합 합치면 강화도에서 500명 이상의 피해를 봅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3명 전사예요. 3명 전사.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3명 전사도 한 명은 미군 애들이 조선군이가 싶어가 쐈는데 뭐 자기 편 맞아가지고 죽었고, 한 명은 뭐 어디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고 추락사했고, 한 명만 나중에 뭐 어디 죽은 줄 알고 다가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나? 뭐 그런
거의 일방적으로 막 어제언제 장군 막 전사하면서 그 뭡니까? 그 장군 깃발 숫자 그다란 깃발이 있어요. 장수 숫자 한문으로 장수 숫자가 써져 있는 커다란 깃발 이것도 뺏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 애들이 좀 질렸어요. 야들도 이런 전쟁 해본 적이 없어.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해요. 애들이 막 활 쏘다가 활이 없으면은 보통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하고 이런 것도 없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흙 뿌리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포로로 잡아도 뭐 항복도 안 하고 야들은 이제 전쟁 끝났다 항복하라니까 바다에 다 뛰내려 죽어보고 막. 그래가 거기에서 한참 질렸는지 그리고 이때 강화도 공격하면서 대포도 많이 쓰고 총알도 많이 썼어요. 엄청 두들겼거든요. 그래가 고마 됐다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뭐야 또 기분이가 아주 좋지요. 야 미국 또 물리쳤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도 병인양요 때나 신민양요 때는 뭐냐 뭐 일단 자기의 공적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부풀리는 거야. 막 우리가 잘 싸웠습니다. 우리 뭐 이만큼 죽었지만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인할 수가 있나 외국 아들 갔는데 뭐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죠. 네 시간이 이거 26분이다. 네, 그러면 요거까지 했다가 잠깐 쉬었다 다음 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